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또 시끌시끌하게 했던 이슈들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 주목해 볼 만한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국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담은 특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폐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대상 정보 공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텍슬란트 리서치 센터 보고서가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라인과 야후 재팬이 경영 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업계는 향후 비즈니스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됐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 이 네 가지 안건들 중에서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국회가 특근법 개정안 의결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이 헥슬런트가 공시 분석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공시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는 이 암호화폐계에는 딱 정착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출발선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특근법 그리고 세 번째로 공시 관련된 이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박승호 대표님 어떤 이슈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나온 네 가지 이슈 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안건 저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 중요한 부분의 이슈들이 나왔지만은 첫 번째 안건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암호화폐 거래나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는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공시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공시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입장으로서 공시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향후 공시 부분도 계속 발달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의견 주셨네요. 첫 번째 특근법 관련된 이슈 그리고 세 번째로 공시 관련된 이슈 눈여겨보고 계시다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우선 야후 재팬과 라인의 초대형 합병 임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요. 우선은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모바일 메신저인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 쪽과 연계돼서 국내에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 이제 합병이 추진이 될 경우는 지금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춘 이제 메가 플랫폼이 생기고요. 또 이런 부분이 또 블록체인 쪽에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라인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제 비트박스를 운영 중이고요. 또 퍼블릭 블록체인도 개발하고 있고 또 야후 재팬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제 타오타워를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합병이 블록체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사용자들도 대부분 이제 일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블록체인 쪽과 암호화폐 쪽에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 좀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와 세 번째 이슈에 눈여겨보고 계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한 이슈를 또 꼽아주셨네요. 오늘의 주제를 그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암호화폐 공시 서비스 확산, 코인계 다트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도 짚어볼 만한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윤성 이사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기존에 이제 각 프로젝트 팀에서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떤 뭐 호재나 약재 또 어떤 그 코인의 대량의 뭐 이동이라든지 또 회사가 보유했던 물량의 변동 또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로드맵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기존에는 사실은 초창기에는 각 커뮤니티를 만들었었죠. 뭐 카카오톡방이라든지 텔레그램방 또 뭐 미디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블로그 채널들을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것이 이제 프로젝트들도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늘어나고 투자자들도 이것을 한눈에 보기 너무 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 기업들의 변화에 대한 공시를 한 곳에서 이것을 눈여겨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쟁글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특히 이 방송 끝나고서도 쟁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 또 한 주에 어떤 코인의 동향 이런 부분 상당히 뭐 쉽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컸다가 이제 쟁글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뭐 빗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래소들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공시 시스템에서의 큰 변화점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플랫폼 내에서 이제 코인에 대한 공시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업비트 내에 상장이 돼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공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공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금 막 이제 탄생이 돼서 서비스가 이제 활발하게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 또 보완점 또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속속 등장하는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들의 현황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가 암호화폐 공식 보고서를 또 발간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공시 이대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발간을 한 거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또 언급이 됐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표님의 정리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우선은 헥슬란트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초반 도입부는 국내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와 비교하는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트와 이 암호화폐 쪽 그다음에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공시는 좀 차이성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무리수는 좀 있지만은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고 뭔가 거래소 위주로 돌아가는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 다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와 이제 비교하는 글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이 암호화폐들은 블록체인 상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뭐 온체인이라고 하죠. 온체인에 이동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을 대중들에게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실상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제 외부 정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정확하거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헥슬란트 보고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견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결국에는 공시 정보라는 거는 한 공시 내용을 발표하는 서비스 업체가 다 진행할 수는 없고요. 결국엔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생태계 참여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타 회사들 모두 다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고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체인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는데 아직 블록체인 산업은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온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뚜렷하게 유효성 있는 정보로 이끌어내기까지는 현재 산업 자체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네, 긍정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좀 최선준 부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을 다뤘었는지 이 제시됐던 문제점들에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이런 의견이 또 궁금하네요. 네, 참 이 공시라는 것이 지금 이 블록체인 산업이 생긴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낙 이 이슈가 많다 보니까 공시를 만들고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직은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보 공개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사실 이 정보라는 것을
그냥 정보를 흡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정보를 읽고 분석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을 마련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정보의 공개가 의미가 있어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시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왈가왈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투자자나 이 산업에서 좀 흩어져 있는 정보들 그리고 부족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으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공시 제도와 이 공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발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과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결국에는 회사가 투자를 받던 아니면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도록 부양을 시키던 사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느냐라는 것들을 회사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 팀들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시장에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한번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값들이 정보로서 바뀌어서 이 공시제도에 들어오는 그런 선순환 고리를 탈 때 이런 것들이 의미 있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이 사실 코인계의 다트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선주 부대표님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다트가 된다라는 게 다트의 이 시작점은 99년이다, 2000년이다. 사실 주식시장이 생긴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겼지만 다트 시스템이 생긴 거는 이제 99년, 2000년에 생겼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것들을 기업을 평가하고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이 정보를 어떤 정보를 보고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트라는 것이 생겼고 사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 이제 정제된 정보가 다트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유의미하게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는데 사실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것은 아직 그러기에는 저희가 아는 게 없는 거죠. 사실 프로젝트 팀이 어떤 정보를 어떤 정보를 봐야 이 프로젝트 팀이 좋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고 벤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다트와 비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없는 정보들 그리고 굉장히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모으고 그걸 볼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의 서비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실 지금부터 이제 출발해서 다 같이 호흡하면서 좀 같이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 공시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산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 그리고 공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기관 투자자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투자자들이 같이 어떤 것들을 마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좀 각자의 개체들이 고민을 했을 때 이 좋은 공시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다트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과 다트가 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짚어볼 만한 점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그러면 정윤성 이사님도 짧게 보완해 볼 만한 점들 어떤 것도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사실은 다트랑 비교한다는 게 다트도 사실은 그 공시된 내용을 API 정보를 올리는 그런 플랫폼일 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다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회계 감사를 이제 받고, 그러니까 제3자가 이제 이 어떤 기업을 평가해주는 그런 잣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시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그 공시를 올릴 때 어떤 필터링과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기구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나와야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이제 그 공시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내에서 얼마나 어뷰징 또 광고성이나 이런 불투명한 정보들을 거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중간의 매개자가 굉장히 좀 필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승호 대표님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공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도 더 풍성해질 거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공시를 진행하는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두들의 노력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들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정윤성 이사님 어떻게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뭐 공시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이제 공정한 어떤 보는 기준이라고 이제 한자로 풀이가 되는데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제 가감 없이 평등하게 이제 공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선준 부대표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그 공시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정보를 판단할 대상과 주체가 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주체들이 늘어났을 때 이 공시 시스템이 잘 안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